아, 참 아까 그 카카오페이 네. 류영준 대표 그분이 지금 원래 카카오페이에서 카카오 대표이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전에서 올라가는 수순이었는데 자진 사임을 했어요. 논란이 커지니까. 근데 그분이 469억인가 얼마지? 한 400 몇십억? 490억인가 460억인가 얼마 그만큼 이제 현금화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상장하자마자 상장 초반에.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뭐 OPD님이나 박PD님이 열심히 일을 했어. 그리고 상장까지 시켰어. 근데 내가 스톡옵션 받아놓은 게 있어. 막 현금화를 하고 싶어. 남들처럼 집도 사고 싶고 1등도 사고 싶어. 현금 필요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네. 해. 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메타버스 내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도 결국은 실물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라고들 이야기하잖아. 아, 예. 그러니까 경영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스톡옵션을 통해서 뭐 주가를 올리는 것도 결국은 자기 현금화하려는 니즈가 있다는 거잖아.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게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지분을 파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왜? 스톡옵션을 준 게 그거잖아. 나중에 현금화하라고 주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정확히 내가 보자면 경영자는 예. 주주의 이익을 대리하는, 즉 주주들이 모두가 다 경영을 할 수가 없으니 대리인을 시켜서 경영을 잘 해주십시오라고 앉혀놓는 대리인이야. 예. 대리인. 주주의 가치를 높여주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를 대리하는 대리인, 경영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분을 그렇게 많이 팔므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어떻게 됐어? 떨어졌잖아. 완전 떨어졌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이해와 주주들의 이해가 완전히 상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주를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주주 가치를 훼손한 거잖아. 그러면 현금화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경영자로서 이게 역할 갈등이 여기서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참든지 좀 분할 매도를 하든지 뭐 신탁을 맡기든지 다른 대안을 찾았어야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래. 두 가지 역할이 이제 상충이 됐을 땐 주주를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도 이걸 좀 본성을 눌렀어야 된다. 뭐 이분이 뭐 스님이고 뭐 목회자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주를 대리하는 경영진이니 인간의 본성은 조금 늦추고 뭐 나중에 팔아도 되잖아. 본인이 나중에 더 경영을 잘해서 큰 회사를 만든 다음에 팔면 본인한테도 좋은 건데 시장이 지금 욕을 하는 건 지가 말로는 회사 더 키우겠다, 우리 회사 더 커질 거다 라고 얘기해놓고 지는 꼭지를 본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이제 비난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주식을 파는 그날이 꼭지라고. 그게 시장의 일종의 시그널이 되죠. 뭐 물론 그 회사 임원이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매각한다고 해서 그게 꼭지일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다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부자들은 좀 더 정보가 많을 거고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더 잘 알 테니 이들이 파는 건 주가에도 조금은 안 좋을 수 있겠다라고들 생각을 하는 게 통념이기는 하죠. 근데 그게 합리적이라고는 보는데 근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 내부자들이 주가 팔고도 뭐 몇 배 날아간 회사들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와이스트릿 상장해서 내가 만약에 현금화하려고 그러면은 난 미리 얘기를 할 거야. 그것도 일종의 소통 측면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있어. IR을 할 때 아니면 주주총회일 때 정기주총 할 때 주주들이 오니까 우리 임원들 중에 지금 얼마 이상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세금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게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언제 뭐 어떤 자금 수요가 필요하고 뭐 자녀들이 결혼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좀 지분 일부를 팔 수가 있다. 어나운스를 미리 주면 돼. 근데 그게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그건 별도 공시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시장에다가 약간 미리 마사지를 주면 아 맞다 이런 있었지. 아 맞다 이걸 미리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시장도 주주들도 대비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오죽하면은 그렇게 하는 데들도 있어. 특수관계자들이 지분을 팔았을 때 옆에 비고란에다가 짧게 몇 줄을 쓸 수가 있어. 뭐 개인 채무 상환용, 개인 채무 상환용 아니면 뭐 증여면 증여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임원들도 그래. 스톡옵션을 나중에 행사를 하려면 스톡옵션이라는 게 이거야. 지금 뭐 주가가 얼마 돼 있든 간에 이 회사 주식을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그냥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이 가격에는 주식을 사야 되잖아. 돈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스톡옵션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도 이자가 나가고 원금을 또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스톡옵션을 나중에 행사를 해서 일부분으로 원리금을 갚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개인 채무 변제용 뭐 이런 식으로 뜨는 건데 그거를 시장에 미리 알리면 돼.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둥 잃어버리니까
주주는 뭐야 그 기사인 줄 안 나오고 막 기사에서는 그냥 이 사람이 팔았다 막 이렇게만 나오니까 되게 막 걱정스럽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보도 자료를 냈건 평소에 릴레이션십 하는 기자를 통해서 기사 하나를 써달라 뭐 예를 들어서 좀 톤을 좀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용도로 했고 뭐 회사는 뭐 공장도 잘 되고 있고 뭐 수주 활동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또 해주면 되거든. 근데 결국은 소통이 문제야, 소통.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얼마나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 상장사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걸 알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업하기 바쁜 거야. 뭐 그래서 막 어떤 대표이사는 그래. 뭐 김이사 뭐 지분 팔았냐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CEO도 모르게 그냥 파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 내가 출입했던 어떤 회사는 어떤 상무가 지분을 팔았어. 근데 이 IR 담당 임원이 뭐 이렇게 보다가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아니면 증권사에서 연락이 온 거지. 이거 뭐야 오늘까지 이거 공시해야 되는 날이네. 뭐 김 이사님 뭐 팔았어요? 예 맞아요 팔았. 그거 그럼 공시해야 돼. 그럼 몰랐다고. 물론 그거는 상장할 때 한국거래소에서 와서도 교육을 하고 상장 주관사에서 교육을 하고 회계사들이 교육을 하거든. 근데 몰랐다고 하거나 깜빡하거나 하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거 뭐였냐면 옆에 있던 다른 임원이 저도 팔았는데 이랬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거기 IR 담당 임원이 뒷목 잡는 거지.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하냐고. 일단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5영업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 마지막 날 알아갖고 서류 막 제출해갖고 공시를 했는데 이거 넘어가면 그 불성실 공시법인 벌점 맞아. 그래서 참 지켜야 될 게 되게 많아. 이런 말 들으니까 주식 투자하기 더 조심스러워져. 이게 불로소득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얘기잖아. 이게 너무 누누이 얘기잖아. 리스크가 너무 커. 불로소득이라고 하기엔. 근데 봐봐요. 지금 OPD님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주식 투자하기가 뭐 위험한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얘기했지. 그리고 박 PD님은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 근데 이게 원래 자본시장이고 이게 원래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는 결코 채권이 아니에요. 원금이 보장이 되질 않아. 예금이 아니에요. 주식은 자산 배분 중에서도 고위험 투자에 들어가요. 얼마 전에 어느 회사 불났었고 또 최대 주주가 막 트위터에 뭐 인스타그램에 뭐 이상한 걸 올려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고 직원이 누가 횡령을 할 수도 있고 뭐 노조가 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식 투자 자체가 불확실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하이 리스크 고위험 투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투자를 해야지 나 그래서 투자 못 하겠어. 그러면 투자는 안 하시는 게 맞아. 그런 분들은 예금을 하든 채권을 하든 그래서 요즘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본인의 성향 분석을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증권사들 다 그거 가입할 때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래요? 근데 그걸 다 귀찮으니까 막 체크하고 막. 진짜? 근데 그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금융상품을 팔 때 그 사람 성향에 맞는 걸 팔아야 돼.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성향으로 나타났는데 위험 회피형 투자자로 나타났는데 고위험 뭐 예를 들어서 ELS, ELF 같은 걸 팔아. 그럼 나중에 감사가 나왔을 때 왜 이런 거 팔았느냐라고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성향조사를 좀 성실하게 답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성향조사를 해보니 주식과는 맞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하지 말아야지. 나는 주식 투자 하고 싶어서 나는 리업을 좋아한다. 이러면 다 일부러 그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일부러 눌렀어. 그게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건데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서 나는 고위험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체크를 한다는 거잖아. 그쵸. 근데 나중에 돼서는 나는 이런 투자 성향이 아닌데 주식시장 이런 줄 몰랐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